빨라면 못 가겠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너네들 시험 대비 응? 이거 풀어주지를 않았어 하나도. 그래서 내가 풀어오라고 시켜놓고 요번 시간에 못 푸는 거 있으면 다 질문 받아주겠다 시험 범위를. 어? 근데 너네 시험 범위가 다행스럽게도 너네는 전부 다 3단원만 시험이라며. 응? 그러면 3단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을 거야.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몇몇 놈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거 보니까 안 풀어왔네. 이러면 안 된다고. 풀어왔어? 눈빛을 보니까 어느 정도 했는데 제대로 안 했구만. 첫 번까지 다 했어. 네, 확인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거 나는 요번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생각이었거든. 이러면 덩어리가 나고 시험 때 교재가 나가도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요번 주에 내줄까 다음 주에 내줄까 엄청 고민을 해다가 숙제와 검사부터 하자 이랬던 거거든. 안 그러면 부담만 쌓이지 결국 뭐 하나는 포기할 거라고. 할 게 많아지면. 나도 20년 넘게 경력이 아예 뻔해. 당장에 이 교재랑 내가 시험 낼 때 교재 하시잖아. 그럼 이거 안 푼다는 말이야. 돼.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안 풀려. 그러니까 과목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숙제 검사부터 하고 내주자. 이렇게 이게 보통 내 전략이야. 아니면 내가 한 군데만 있으면 응? 안 돼 있는 애들 야, 너 일요일날 언제 나와? 이게 되는데 내가 토요일은 이쪽으로 오고 일요일은 저쪽으로 가잖아. 네가 잘 알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자습실에 불러놓고 내가 감시를 못해. 이게 안 되니까 좀 강제로 문제를 풀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너네한테 좀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면 안 되지. 하여간 이온 결합부터 지금 157페이지 이딴 문제는 안 해줄 거고 개념 확인 문제는 안 해줄 거야. 응?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대표 자료 분석 문제랑 내신 만점 문제 위주로만 풀어줄 거야. 그 기본 괄호 체크까지 다 해주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러면 162쪽 한번 봐봐. 여기에서 혹시 너무 기본적인 거라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 이온 결합이라고 했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은 요 파란 점선 요거 뭐지? 플러스니까 반발력이야. 요 녹색은 인력이야. 이때 이게 전체 에너지죠. 전체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요 지점이 가장 안정적인 지점이라 그랬어. 거기에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즉 원자핵 간 거리가 바로 요 R0라고 된다 그랬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결합력은 점점 강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에서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전체 에너지 변화는 그래프 누구를 얘기한다? B를 얘기한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 가나다. 가나다 중에 어디다? 여기다. 가장 안정적인 점. 이거보다 멀어지면 그러니까 요 거리 요만큼 있지. 요게 거리야. 이거보다 거리가 멀어진다. 즉 핵간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인력이 우세해지고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해진다. 이 그래프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거는 그냥 딱 기본을 박아두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걸 알고 나머지를 푸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제일 먼저 요거부터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저거야. 저기 전자가 이동한 개수를 뜻하지. 플러스면 무슨 뜻? 뺏긴 놈이야. 그래서 얘 진 껍데기 몇 개 보여? 그러니까 얘는 원래 3주기 원소라는 얘기야. 양이온이 되는 건 껍질을 하나 버리는 거죠. 요거 기억력 되게 중에 시험 잘 나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얘가 몇 주기 원소다라는 문장이지. 응?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들은 그냥 껍데기 보면 두 개면 2주기야. 근데 양이온 껍질 하나 버린 거라는 거. 이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니까. 얘는 그럼 원래는 한 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였어? 나트륨이었어. 11번이었어. 얘는 플로리이었어. 그럼 얘는 플로린이죠. 얘는 누구야? 껍질 하나 버렸는데 18개 있네? 그럼 19번 얘는 칼륨이었던 거다. 그치? 얘는 플로린. B가 플로린일 거야. 양쪽이 똑같이. A는 나트륨. 끝났잖아. 원소가 누군지 알아내면 끝나는 거야. 뭐부터 알아내라고? 이거 딱 보면은 전자 몇 개 움직였는지 그럼 얘가 누군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고 요 두 번째 문제에서 ABC의 안정한 이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길. 야, 이 문장도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즉, 이온이 될 때는 18쪽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라는 것이 됐었지. 뭐가 된다고? 등전자 이온. 18쪽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당연하게도. 응? 가까운 18쪽 따라간다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굴 따라간다고? 원자번호가 가까운.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10번을 따라가야지 18번 안 따라간단 말이야. 플로린도 10번을 따라가야지. 응? 헬륨 2번이나 18번, 아르곤 이런 안 따라간단 말이야. 가까운 18쪽. 그러니까 주기표를 머릿속에 두시면 원자번호가 조금만 움직여서 가는 거. 그러니까 비금속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살짝만 움직이면 되고 얘네들은 왼쪽으로 조금만 가가지고 양이온은 번호가 줄어들면서 18쪽에 가까워져야 되고 음이온은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도 18쪽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케이? 보통은 틀린 문장은 시험 많이 나와요. 원소 A라는 C는 같은 비활성 기체를 같은 비활성 기체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런 웬만하면 틀린 경우가 많아. 근데 확인은 꼭 해봐야 돼. 알겠니? 그 다음 내신 만점 문제. 설마 물의 전기분해 이거 아직도 모르지는 않겠지? 물의 전기분해 물의 H2 물의 H2 플러스 여기서 친절하게 플러스만 단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잘 안 보이지만 A가 플러스 극이야. A가 뭐? 플러스 극. 저기 기체 모이는데 보여줘야 되거든? 아마 그림으로 표현해 줄 거야. A가 플러스 쪽이고 B가 마이너스야. 산소가 플러스 극에서 모이고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서 모이지?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이거 앞에 계수비가 곧 부피비가 된다고. 저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줘도 요 A, B에 모인 기체의 양 있지? 그것만 주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전기 분해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지? 내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첫 페이지 나왔을 때 무슨 실험 보고 다 펴고 맨 밑에 한 줄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전기 분해 되는 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오케이? 자, 뭐 이거 누가 모인다 이건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자, 그러면 얘 풀어보면 A가 무슨 그 플러스 극이지? 그럼 산소 맞잖아. 그치? 두 번째, B에 모인 기체는 B가 누구야? 수소죠. 수소와 산소의 구분은 시험 문제 보면은 수소는 불꽃이 되면 펑 이런 표현이 나와. 펑. 근데 산소는 잘 태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소는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해요. 산소 뭐라고? 수소는 가연성. 가연성은 탈 수 있다라는 뜻이고 조연성은 탈 때 도움을 준다라는 소리야. 근데 산소는 스스로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산소는 연소할 때 필요한 물질이지 스스로 타는 물질이 아니에요. 오케이? 세 번째, A와 B의 모임 기체비 1대 2다. 설마 아직 중3 때 강의식도 못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요. 항산나트륨
여기서 보통 항산 나트륨을 집어넣는데 다른 거 집어넣으면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특히 저기 항산 나트륨 말고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기체 부피가 2대1로 잘 안 나오더라고. 이거 중류수 안 쓰고 저 전극 커접한 거 쓰고 그리고 저기 뭐냐 전해질 이상한 거 쓰잖아. 2대1이 아니라 막 5대1 막 이렇게 나와요. 부피가 잘못돼가지고. 나 한 번도 이거 한 10번 넘게 시험해봤는데 한 번도 2대1이 정확히 나온 적이 없어. 생각보다 저 시험 되게 까다로워요. 특히나 저 전극 있지? 전극 저거 탄소 전극 써야 돼. 다른 수는 와 씨, 탄소 요만큼 생기는데 수소는 막 몇 배로 생기고 그래. 마지막에 잘못된 거. 물 분자가 전자를 잃는다? 요 말이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 극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잃는다 그랬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자를 잃는 건 어느 쪽일까? 플러스예요. 오케이? 다른 건 다 중딩 수준일 때 딱 요 한 문장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2번에 중요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염화 나트륨을 용융시켜서 전기분해했어요. 염화 나트륨 800도까지 올리면은 용암처럼 녹는다 그랬지? 그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원래 소금 덩어리에는 전류가 안 흐르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 즉 용융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자, 전류가 흐르는 조건이 두 가지라 그랬죠. 자유전자가 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든지. 자, 그러면 소금이 녹을 때 전자가 생겼다. OX. 아니, 전자란다. 소금이 녹을 때 이온이 생겼다. OX. 하나, 둘, 셋. 왜 대답 안 해주시기로. 틀린 문장입니다. 이온은 이온 결합할 때 이미 생긴 거고, 근데 왜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흘러? 타이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서 이온이 못 움직여서 그래요. 근데 용융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문장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주장창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 용융 상태나 이온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만들어진 저도 흐르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이온이 자유로워져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냐? 염화 나트륨이지. NaCl 이온화 정도 시킬 수 있겠죠? Na 플러스랑 CN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얘는 근데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 나트륨이 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석출돼요. Na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아까 똑같이 마이너스 극에서 뭐 됐어? 전자를 수소가 전자를 얻었죠. 얘는 황록색 자극성 양대 독가스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전자를 뺏기게 돼요. 야, 플러스에서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뺏기고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요거를 4단원로 하면 이렇게 해요.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어떻게 뺏겼지? 산화된다.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부터 개념이 돼서 뒤에서 산화론으로 넘어가야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거는 5번. 이거 반응식 똑바로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체로 바꾸면 이렇게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입자수라 그랬죠.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했어? 입자수라 그랬지. 얘는 원자 두 개, 얘는 분자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넘어가. 5번으로 가볼게요. 그 4번의 옥텟 규칙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해줄 거야. A 누구니? A 누구야? 20번까지는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너네 최저 등급 용어로 해도 수능 화학원 볼 거잖아. 응? B는 C는 얘들아. 야, 너네도 문제 좀 풀다 보면 다 되게 돼 있어. 수식을 자꾸 하세요. 자, 비활성 기체는 A랑 C다. 18쪽이다. 똑같은 말이지? B가 안정해서 이온화가 됐다. B가 이온화되면 누굴 따라가야 돼? 가까운 18쪽 따라간다 그랬지. 누구 따라가야 돼? A를 따라가야지. 그치? D와 E. D와 E가 얘는 MG 축분이 되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돼? 1대 2로 만나야 돼. 그러면 자, D와 E가 각각 안정화 이온이 되면 얘는 누굴 따라가야 돼? 아르곤 따라가야 되죠? 얘는 누구 따라가야 돼? 얘는 따라가야 돼. 같은 기환성 기체를 따라간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문장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얘는 기억 하나만 만드는 게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이 D가 디귿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자, 이제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고난도 문제는 전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니네들이 선생님 나 요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거든? 생각하고 있어? 164페이지에서 네 문제 중에 몇 번? 다 풀어주기 시간이 너무 안 돼. 이거 다 풀다가 한것도 없어. 몇 번 해줄까? 자, 빨리. 풀었는데 실수로라도 틀렸으면 얘기를 하세요. 실수로라도 틀렸으면 얘기를 해. 없어? 진짜? 음, 그걸 좀 갖고 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거야. 왜냐면 솔직히 믿어주고 싶은데 보여주는 게 없으면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와서 좀 보여달라고. 몇 번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고 한 페이지 하나씩은 해야지 그래도. 8번? 8번 몇 번? 아, 8, 6, 9, 요 정도가 좀 괜찮기는 하는데. 몇 번? 8번? 너 틀렸구나. 이런 측정을, 야, 문제 풀고 측정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나는 웬만하면 답지를 안 걷어요. 그리고 아까 내준다는 프린트 있지? 거기 답지 아니라 프리까지 같이 줄 거야. 프리까지. 틀렸으면, 실수로라도 틀렸으면 프리를 읽어보라고 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거든? 왜냐면 너희들 시중에 나온 개념들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필요한 지식의 100%를 공급하지는 않아. 막 찍게 하면 90에서 95% 사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채워야 돼? 프리에서 채워야 돼. 솔직히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원 안 다니고 시중에 나온 책 있지? 출판사 3개 정도만 똑바로 보잖아? 응? 그러면 이론 공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100%까지는 불가능할 거야. 근데 필요한 이론은 가끔씩 설명해서 찾아야 될 때가 있어. 개념서에 없어. 풀이 과정.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문제 빨리 푸는 노하우라든가 콘수들 있지. 그게 풀이에서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풀이를 꼭 하고 내가 풀 수 있으면 굳이 안 봐도 돼. 근데 내가 실수로라도 틀렸다. 근데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면 풀이를 꼭 한번 보고 풀이도 졸라 복잡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푸는지 확인하는 거 해야 돼. 그래서 솔직히 2학년쯤 되잖아. 그러면 문제 장수랑 풀이 장수가 비슷해져요. 문제가 20장 나가면 풀이가 15장 이렇게 나와. 그래도 그걸 복사를 해줘. 왜? 한 번 읽어봐야 될 거야. 대부분 애들은 사진 찍어서 답만 확인하고 나머지 버리죠.
꼭 읽어보세요. 알겠어? 틀렸으면. 안 맞춰보면 의미 없어. 그래야 내가, 아, 이거 안다, 이거 모른다, 구분을 하려고 문제 풀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틀리는 걸 확인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야, 풀 줄 알고 100명 풀어봤자 성적 절대 오르지 않아요. 장기간으로 보면 꾸준한 하향세를 간다고. 너 내가 같이 다 보내주지 않았던가? 아, 네가 아니구나. 그것도 보내줘야 돼? 너 답지 없어? 왜? 그때 하나만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만 보내줬지. 누구더라? 누구 내가 다 보내줬는데? 1등급 만들 다 보내줬었는데? 너 이번 쉬는 시간에 보내줄게. 혼자 얘기를 하지. 답지 어땠어? 너 아예 책을 안 샀니? 야, 씨. 얘기,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너 이번 쉬는 시간에 바로 보내줄 테니까 잠깐만. 자, 8번 봅시다.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뺏겨서, 야, 여기는 나트륨이라고 써줄 필요도 없어. 왜? 양성자 개수가 있지? 너희들 아마 시험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을 거야. 웬만하면. 오케이?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거 플러스 아예 필요 없어. 전자 개수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트륨은 바깥 껍데기 하나 날려서 이온화됐고, 염소는 전자 보고 받았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래.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같은 종류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를 야, 이거하고 이거 모양이 같아 보이냐? 응? 이 문장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장 살짝 바뀐 것뿐이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나트륨에서 염소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한다. 맞는 얘기죠? 내가 가까운 놈한테 주고 가까우니까 바로 붙는다 그랬죠?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1대1 개수 B로 결합이 형성된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 다만 이게 끝을 알 수가 없어서 비율로만 표시한다. 이것이 이온 결합 물질이 분자식이 아니라 실험식인 이유였죠. 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온 결합이래. 자, 맞는 것만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R0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다. 이거는 뭐 기본 둘째, 이온 사이의 거리가 R0일 때보다 멀다. 즉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인력이 우세해진다 그랬지? E가 클수록 E가 결합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라고? 결합 에너지가 커. 그럼 잘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럼 녹는 점 끊는 점이 높아져야 돼. 그래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일. 이 문제가 응용이 되면 13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NaY랑 NaX 두 개를 비교하라고 나오거든? Na는 똑같은 나트륨에 Y랑 X가 붙었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더 클까? 1대1로 결합한 이온 결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X나 Y 둘 다 17쪽 원소라는 얘기야. 17쪽 비금속. 그렇게 되겠지? 왜? 나트륨 자체가 일가 양이온이잖아. 여기 하나만 붙었으니까 일가 음이온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얘는 이온 결합 거리가 X는 짧고 Y는 좀 더 멀어요. 그런데 이온들의 크기는 같은 쪽에서 누가 더 커? 원자번호 큰 놈.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죠? 그치? 그러니까 X랑 Y를 비교했을 때 원자번호가 누가 더 커? X가 원자번호가 크다는 결론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면 2축이, 3축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시험 문제 이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자주 나와요. 워낙 기본적이라. 자, 그러면 사이즈가 얘가 더 큰 거죠? 그치? 그럼 뭐 그림을 그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하면 x가 이만하면 y는 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온 사이의 거꾸로 y가 좀 잠깐만 있어 잘못 얘기한 것 같다. x가 작아야지. 그치?
거리가 지금 더 가깝잖아. 거리가 가까우니까 x가 작고 y가 더 커야 되지. 그러면 x, y 중에 누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 사이즈가 큰 새끼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걸 보고 x는 거리가 요만큼, y는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y가 더 커. 그럼 y가 더 크니까 원자 번호도 누가 더 커? 그래, y가 더 커야 돼. 그러면 y가 이만한 거고 x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x는 거리가 짧고 y는 거리가 길지. 즉 같은 원소랑 붙은 나머지 원소는 이 거리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사이즈가. 근데 사이즈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 원자 번호가 같은 줄기에서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이즈가 큰 원자다. 오케이?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냐? y가 더 크다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녹는 점은 뭐로 보면 돼? 조금 전에 E로 판단을 했었지? 그럼 여기서도 이 깊이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NaY는 요만큼이고 NaX는 더 깊죠? 그럼 녹는 점 끄는 점 누가 더 높아야 돼? NaX가 더 높다. 이유는 모르는 장이 되겠지? 다음, 고체 상태의 NaX, NaY는 아니 이거 둘 다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럼 둘 다 고체선 전류가 안 흐르고 액체선 둘 다 흘러야 되지. 누가 흐르고 누구는 안 흐르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수능으로 가면 그래프가 안 보여요. 표도 줘. 표도 주고 뭐를? 이 거리 있지? 이 거리를 값으로 줘. 이 값은 안 보여줘요. 시끄럽네. 그럼 이게 지금 일가 이온끼리지? 일가 이온끼리는 요 가장 낮은 지점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가장 낮은 지점 위치가. 오케이? 이게 뭐 얘는 몇 주기? 뭐 5주기, 얘는 4주기. 여기 떨어지면 3주기 이런 식으로. 거꾸로다? 그치. 5주기, 4주기, 3주기 이렇게 가야죠. 사이즈가 작아져야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 두 개를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요 거리가 결국 뭐를 뜻한다고? 같은 원소에 달라붙는 요 놈의 크기가 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요거 발등인데 그 반 정도 사이즈인데 그냥 얘가 얘보다는 어떻다? 크다. 위에 놈이 더. 오케이? 이 주기율표상에서 더 크려면 원자 번호가 더 커야 된다. 같은 조기율. 됐냐?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죠. 14번. 뭔가 복잡해, 그치? 솔직히 보자. 맞췄냐?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 이온은 1대1 반응하다. 왜? 둘 다 이가 이온이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알루미늄하고 산소 이온은 몇 대면? 2대 3으로 반응해야죠. 지난번에 해줬어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고 이렇게 바꿔 쓰던지 혹은 최소 공배수 잡아서 V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얘는 2마리 필요하고 얘는 3마리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X와 Y는 1대 1이고 자, 그래서 A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B가 얼마가 돼? 3이 되고 아이고 거꾸로 그치?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눈에 3, 2가 들어왔으니까 헷갈락 하지 말고 조심할 건. 두 번째, x, y 1분의 1, a, 2, b, 3, 2분의 3. 맞았네.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양이온의
전하량 확보와 음이온의 전하량 확보. 이거는 이온 결합에서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전체 합친량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양이온, 음이온 값이 똑같아야 돼서 전체 0이 돼야 된다. 솔직히 이해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문제로 따지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 넘어가. 이거 이렇게 했다 보면 시간 없는데. 15번은 꼭 기억하시고 이온 결합 물질 특징이 아닌 거 나머지는 뭐 다 맞는데 이온 결정은 단단에 힘을 가해 단단하지만 일정 수준의 이상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진다. 왜? 원자 하나만큼 밀리면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자체 반발력으로 쉽게 쪼개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13번 문제 있지? 그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의 똑같은 문제야. 여기 봐봐. 나트륨의 A부터 고 나트륨의 B 붙었죠? 근데 거리가 135에서 183 커졌지? 그러면 원자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즉 B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녹는 끈은 좀 낮아졌죠? 그치? 그럼 아까 그 그래프에서 누가 더 밑에 있다? R0가 A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얘도 근데 얘는 이거 탄소 아니야. C야. C, D야. 산소랑 1대1 결합했지. 그러면 얘는 1가 이온의 결합이고 얘네는 2가 이온의 결합이에요. 역시 C하고 D 중에 누가 더 커? 거리가 D가 더 크죠. 근데 2가, 얘는 1가 이온, 얘는 2가 이온의 결합이야. 2가 이온이 녹는점 끄는 점이 훨씬 세지죠. 이건 전하량 때문에 그래. 왜? 구하는 공식 F는 K의 거리 제곱분의 표원. 전하량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거리 가깝고 전하량 따블이고 그러니까 녹는점 끄는 점 결합력이 훨씬 커지는 거야.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냐? 잘못됐지? C, D의 전하량은 모두 나트륨의 2배다. 그래. 전하량. 얘는 1가이온이고 2가이온이라고 그랬잖아. NaA와 NaB의 녹는점을 비교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녹는점에 미치는 영향. 이거 얘기했잖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점 끄는 점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답이 니은과 디귿.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는 너무 기본 유형이고 요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도 고난이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얘다 점수 먹어라 던져주는 문제가 이거야. 가가 뭘까? 닥보니까 가가 뭘까? 이 문제는 진짜 단골 중에 단골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야. 2주기, 3주기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X를 가열했더니 전류가 안 흐르다 갑자기 흘렀지? 이거 이온결합 물질을 가열했다라는 꼴이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평소에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지? 그러다가 녹으면 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이거 이 지점 녹는 점. 이런 특징을 갖춘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그치?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액체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 그 다음 고체 상태의 X에 힘을 가하면 쉽게 이온결합 물질 조금 전에도 쉽게 부서진다고 그랬지? 마지막으로 X와 이온의 전하량이 같고 X보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긴 화물은 거리가 길면 녹는 점은 맞아져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경계. 내 얘다 먹어라 던져주는데 하나 뭔지만 알면 그냥 끝나는 문제. 결국 이온 결합에서의 특성에 해당이 되죠. 아마 요 그래프는 시험에 나오기가 정말 쉬울 겁니다. 실력 엄 문제로 넘어가서 1번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2번은 뭔 소리냐? 이가이온 결합. 이가이온. 이가이온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자 봐봐 CaO랑 얘랑 누가 녹는 점이 높았어? 얘가 녹는 점이 높죠?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가 더 가깝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사이즈는 누가 더 크다?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칼슘보다 SI 사이즈가 크다. 사이즈가 크다라는 얘기는 원자번호도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온 사이의 전하량은 이거 똑같잖아. 둘 다 산소, 이가 음이온하고 결합됐으니까 칼슘, 이가 양이온인 거 우리 알고 있지? 그리고 저 스트론듐, SR도 똑같을 거고. 가에서 산화칼슘이 산화스트론듐보다 녹는 점이 높은 까닭은 전하량은 아니죠. 전하량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뭐다? 이온 사이의 거리 문제다. 가가 나보다 녹는 점이, 가가 나보다 이게 이 주된 원인은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는 이건 전하량의 차이. 뭐 때문이다? 그래서 답이 EM과 디귿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앞에 17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유형이죠. 다만 앞에 누구? 앞에 8번, 13번, 17번, 2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힌트를 그래프로 줬느냐, 표로 줬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개념은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4번도 같은 개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 앞단원에서 배웠던 주기율표의 특성이지 그걸 같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이온 결합단 따로 공기 결합단 따로가 아니라 앞에서 이온의 크기 있죠? 이게 같이 따라가요. 이온은 누가 커? 등전자 이온 중에 누가 더 커? 등전자 이온은 원자번호 순서입니다. 등전자 이온은 누가 제일 커? 원자번호 낮은 건 제일 크게 됩니다. 외워두세요. 그러면 뒤로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175쪽에 대표자료 문제 왼쪽에 거 봅시다. 에이, 이렇게 반응식이 일어났는데 저 A는 앞만 봐도 수소네. 저렇게 생긴 놈은 수소밖에 없어요. 다른 놈 있어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공유결합이죠. 얘는 공유결합이고 얘는 아무래도 이온결합이겠지? 내가 장담합니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3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장담할게. 이온결합은 물에 잘 녹고 공유결합은 잘 안 녹아요. 뭐로 확인하면 돼? 물 실제로 녹여보면 되고. 두 번째, 이온결합은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는데 공유결합은 물에 녹아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이온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야. 응?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는 뭘까? 가는 뭘까? C 하나 남은 거고 B 두 개 남은 거예요.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반응 전에 B가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죠? C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CB2 혹은 B2C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C는 여기 가서 얘가 일가 양이온이 되는 놈이었죠? 그치? 그러면 C는 두 개가 왔으니까 뭐? M은 2가 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CB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AB는 공유결합 물질이네. 그럼 여기서 봅시다. A는 누가 될까? 얘는 수소가 될 거야. 그리고 B는 이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누가 돼요? 17번? 염소가 되겠네? 염산이네.
얘는 전자 두 개 잃어서 이렇게 됐죠? 전자 두 개 잃은 게 전자가 10개면 마그네슘이겠네? 전자 두 개 얻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원래 8개였다는 얘기죠. 8개짜리는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C2나 혹은 B2C라고 쓰면 돼. 오른쪽으로 가서 이 그래프 앞에서 같은 거하고 똑같이 가능하면 원소가 누군지 밝혀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공유결합이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주수소 원자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여기지. 이온 결합도 여기였지. 공유 결합도 여기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야. 멀어지면 인력 우세, 가까워지면 반발력 우세.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 써보라고 했어. 결합 에너지 얼마? 이게 결합 에너지잖아. 이 수치가. 그리고 거리는 여기서 나 결합계가 74지. 이로써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37임을 알 수 있죠. 저거 반띵하면 원자 반지름입니다. 왼쪽의 물질과 오른쪽의 물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의 물질은 실온에서 세 가지 물질의 이온이 있다는데 Y는 지가 알아서 묶여갖고 지나다니네. 그치? 저게 무슨 뜻이냐? 이거 공유결합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돌아다니지? 이거 자율전자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 뭐로 배웠지? 그렇죠. 금속결합으로 배웠어요. 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뜻합니다. 금속 결합은 누구끼리? 금속끼리.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설마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응? 그래서 내가 아까 뭐와 뭐 특히 공유하고 이온 결합 비교하는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지?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얘예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 녹는점 끓는 점이 보통 높게 나타납니다. 이온 결합이. 결합력이 세기로 보면 공유 결합이 제일 세긴 한데, 응? 자, 보자. 고체, 액체에서 줄자 전류가 다 안 흐르는 B가 누굴까? 공유 결합입니다. 고체에서는 안 흐르는데 액체에서 흐르는 거, 얘? 이온 결합 물질일 거야. 오케이? 다 흘러? 이거 누구겠어? 오케이? 고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마 금속일 거고. 마지막에 얘 또 안 흐르네? 그러면 공유 결합인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야? 분자 결정이냐? 공유 결정이냐의 차이였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쉬워요. 똑같은 공유 결합이라도 분자 결정의 경우에는 녹는력 끓는 점이 되게 낮게 나타났고 공유 결정의 경우에는 녹는력 끓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이 결합해 이온이 결합한 새끼 두고 A가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하죠. 같은 종류 두 번째 문제 같은 종류 B하고 D예요. 오케이? B하고 D. 둘 다 공유 결합인데 보통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놈들이 누구? 응? 분자 결정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놈들은 공유 결정이다. 얘 누군 것 같아? 대충 보면.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에탄올은 다른 건 몰라도 에탄올의 특징 정도는 다른 에탄올의 특징 정도는 외워 놓자. 대충 한 80도 쳐야 된다. 아, 에탄올은 되게 잘 나오잖아. 메탄올은 저거보다 좀 낮아요. 탄소가 하나짜리라 메탄올은 저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잘 나오는 물질의 특성은 외우고 있는 게 속 편합니다. 이게 시간 있나요? 요거까지 끝내고. 지금 빨리 마음 되게 급해. 야, 178, 179에서 나 이거 풀 때 어려웠어요. 혹은
실수. 너 3개나 틀렸어. 여기서 짝대기 3개 보여. 응? 승이 아니야, 네 개. 4개야? 네. 왜 3개 보이는데? 하나. 위에 그, 위에 그 한 개 더 있었구나. 저 몇 번이지? 7번? 네. 왜 7번이?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솔직히 177에서는 풀어줄 만한 게 있나? 177에서 3번 하나, 3번에는 2번을 한번 먹어줘. 오비탈은 이단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3단원에서 안 나온 사람 보장 있어요? 얘 누굽니까? 전자가 총 8개 보이죠? 탄소입니다. 총 10개 보여요. 8개, 미안. 6개 보이면 탄소죠. 누구라고? 얘가 탄소. 얘가? 네, 이겁니다. A에서 E 중 네온은 결합해? 안 해? 결합 안 하죠? 여기서 A하고 B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A와 B가 결합하면 어떤 문제가 될까? CO2. B가 결합하면 O2가 되겠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 공유결합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주기, 3주기 원소다. 혹은 2주기 원소다. 얘가 공유결합했다. 그럼 2주기 원소 중에서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군지 딱 한정적이거든? 물질 한 7, 8가지만 외우면 끝난다고. 그 안에서 맨날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3번. 설마 기억을 모르겠다고는 못하겠지. 이게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몇 개 보여요? 공유결합, 물 분자의 공유결합 몇 개 보여요? 저거 이중결합 절대 아니야.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틀린 문장으로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개소리가 자꾸 나와서 시험에. 근데 그걸 또 맞았다고 올라가고 바보들이 꼭 있어요. 뭘 쳐다보는 거야? 뭐 서로 쳐다보고 그래. 근데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지금 나와. 지금은 웃을 수 있어. 그때 가서도 웃을 수 있나 보네. 이건 뭐 조심할 것도 없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구분하라는 문제. 응? 설마 이거를, 근데 설마는 늘 사람을 잡잖아. 물 분자 내에서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옥텟은 8개, 맨 바깥 옥텟 8개 만드는 거야. 하지만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했다. 그러면 생기는 겁니다. 왜? 정말 수소 저 새끼. 맨날 유인 저 새끼. 근데 그렇다고 옥텟 규칙이 위배된다고는 안 해. 수소나 헬륨은 그냥 2개면 만족인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8개를 못 맞춘 건 사실입니다. 물 분자 1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전자를 주고받았냐? 전자 주고받았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 이온결합을 뜻하는 말이야. 근데 얘는 공유를 했죠. 잘못, 나도 하나 내놨으니까 너도 하나 내놔. 이래서 주고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은근 잘 낚이는. 그 뒤에 네가 8번 틀렸었지? 7번 틀렸었지? 짝대기가 7번에 가 있는데? 맞지? 얘는 먼저 8번. 8번을 해달라고? 8번은 안 틀린 것 같은데? 우리 별표 있어. 별표야? 네. 이 시간이 잘안 보였어. 안경을, 딱 바꾼 지 1년 됐구나. 내가 지금. 이거 안경을 양쪽 합쳐서 5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 초점이 다 달라요. 다 초점 렌즈야. 근데 오른쪽 눈이 자꾸 안 맞네. 그래서 그런 건데, 씨. 이게 택까지 합치면 60만 원 들어가고. 넌 그 정도 안 들어가지. 나도 고등학교 때 2, 3만 원 들었어. 근데 점점 비싸요. 다 초점으로 맞추니까. 자, 봅시다. 원자 반지름이 이거 2개가 결합했나 보네? 딱 반등한 거 보니까. 그치?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원자 분자 결합 길이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결합 에너지는 점점점 커졌어. 이건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이나 거리가 가까우면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개념. 이거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뭐라 그랬냐? 이원자 분자인데 뭐 이주기 원소. 누구? 이주기 다 불러봐. 여기까지야. 오케이? 이 중에서 이원자 분자 형성할 수 있는 새끼. 안 돼요. 아예 옥텟을 만족을 하지 않는 놈들이죠. 이주기 원소들이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중에서 이원자 분자 형성할 수 있는 새끼 요 새끼 정도? 응? N2, O2, F2. 그런데 결합 길이가 졸라 작은 놈 있지? 지금 얘가 제일 크지? 응? 그러면 누구겠니? 제일 큰 놈? 플로그린이 될 거야. A가 누가 될 거라고? 음. 이 주기에서 얘네들 중에서 사이즈 제일 큰 자체가 플로그린이야. 원자 반지는 제일 큰 게 플로그린이라고. 요 중에서. 그 다음에 누구겠어? 그럼 탄소, 질소 이 정도 되겠죠? 사실 요거 외워둡시다 우리. 얘는 결합 안 해 아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 새끼들은 금속이지? 그리고 얘는 옥텟을 만족 안 하지? 그럼 여기서 이원자 분자 만들 수 있는 애들 있잖아. 몇 개 돼? 안 돼? 몇 개 안 돼요. 요거 가지고만 조합하면 되는 거야. 저거 가지고 이것저것 조합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 그럼 봅시다.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5개, 6개, 7개죠, 원자과 전자. 그럼 원자과 전자 누가 제일 많아야 돼? A, B, C 수는 많네. 그치? 두 번째. 공유 전자 쌍수는 지금 얘가 A, 얘가 B, 얘가 C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이잖아. 그러면 A2 몇 쌍? 한 쌍. B2 몇 쌍? 두 쌍. C2 몇 쌍? 세 쌍. 그러면 A2가 B2의 A2가 B2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땡.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P2와 C2가 되겠지? 땡. 그래서 답 기억하나. 이게 뭐가 이게 자체가 매치가 안 됐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지금 못 풀었다는 경험 부족이야. 아직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풀어보고 이런 거 자꾸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 지금 아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얘네들 중에서 얘네는 안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없죠. 근데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은 우리 분명히 배웠어. 비금속이라고. 그럼 이 주기 몇 주기? 이 주기에서 A2, C2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건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에서 이 주기에서 이원자 분자 만들 수 있는 새끼들은 이 정도밖에 없다. 외워주세요. 근데 얘 가지고 뭐 옥텟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CF4, CO2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이걸로 조합을 한번 해보시라고 옥텟 만들면서. 이거 내가 언젠가는 또 한번 그려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외화 시킬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덜 힘들지. 그러면 또 몇 번? 너 몇 번 틀렸어? 14번이죠, 여러분. 10, 14번. 14번? 나는 외부에서 금속의 힘을 가하기 전, 금속의 힘을 가하기 전, 나는 금속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 가와 나에서 금속 양이온은, 야, 얘 둘 다 뭐니? 금속 결합이지. 네. 양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우 우리 배운 적 있냐 없냐? 여기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죠. 양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수용액이나 액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다 뭐라고 써 있어? 금속, 금속. 설마 기억을 모르지는 않았겠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양이온은 웬만하면 안 움직인다고 배웠었지.
양이온고 원자에 플러스 전하는 움직여 안 움직여? 플러스 전하 움직이는 거 배운 적 있나? 수용액 빼고는 배운 적 없을 거야? 하에서 외부에서 금속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난다. 결합이 깨진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비용결합 얘기야. 누구라고? 변형이 일어나는 건 맞아. 그래서 금속은 무슨 성질이 있다 그랬지? 연성과 전성이 있다 그랬죠? 터짐성, 뽑힘성. 연성, 전성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금속. 근데 깨지거나 부스러지기 쉽다. 요거는 좀 잘못된 얘기. 이게 틀리면 다 디귿이거든. 나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자유전자가 원래 자유전자는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압이 딱 걸리면 방향성이 순식간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지금만 맞는 거니? 또 뭐? 너 틀린 거 더 있잖아. 나머지 문이 잘못되어가지고. 눈이 잘못된 거야? 자, 16번 한번 이런 문제도 그냥 점수 주느냐고 구분하라는 문제 낼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니? 포도당, 공유, 금속, 이온, 공유. 오케이? 요거 가지고 구분하면 돼. 여기까지 가면 뭐 공유결합 물질이죠. 마지막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요 두 개가 공유결합 물질이겠죠. 17번 이거 무슨 소리야? 이온결합 물질인 것 같네. 문제에서. 이렇게 상치하고 불을 켜지는 중 그치?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고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그래서 고체에서는 안 흐르고 이온결합 물질이야. 금속결합? 아니라고. 금속결합은 둘 다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X를 이루는 금속 원소는 나트륨이다? 보라색이니까 보라는 뭐야? K. 칼륨. 칼슘은? 아니 보라색 아까 붓고 빠르지 않고 있잖아. 아. 주황. 뭐 그 학년 때 붓고 빠르 하지 않았나? 뭐 학교를 안 갔으니 뭐. 이런 식으로도 공유결합, 이온결합 구분하라는 글씨 시험 잘 나오고요. 이것도 또 아까 했던 거 너무 비슷하지? 이거 무슨 소리야? 둘 다 안 흘러? 이거 뭐야? 공유결합 문제. 둘 다 흘러? 금속. 안 흐르는데 흘러? 이온. 둘 다 안 흘러? 공유. 그런데 이렇게 온도 차이 하나? 얘는 예, 분장이요. 얘는 공유도요.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이야. 공유결정. 이렇게 아마 18번도 아마 안다면 대표적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여기 18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을 구분하는 문제. 뭐야? 그걸 왜 들고 다녀? 공부해야 될 거고. 야, 벌써 1시간 넘게 흘렀어. 그게 아니라 지금 얘네를 쉬는 시간을 좀 주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쉬는 시간 주기가.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시간 하다가 시간 다 가고 말이야. 응? 늦게 오고 말이야.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낼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나한테 소스를 좀 빨리빨리 주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게. 너 다리 안 아팠어? 발가락이 아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슬리퍼를 잘 신고 다니는구나. 난 잘 모르겠던데. 난 불편해가지고 슬리퍼가. 슬리퍼 신고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까지더라. 오래 부딪히고. 이건 슬리퍼를 신고 잘 안 나. 야, 여기 푼 거. 자, 184쪽에서. 나 요거 좀 써주세요. 없어? 비밀을 냈으니까. 이래. 아직 안 맞춰봐서 모르겠지? 너는 네. 안 풀었지? 눈빛 피하는 거 봐. 아니, 쳐다봐. 야, 완전 씹었어. 야, 분명아? 너한테 묻고 있잖아. 못 들은 척.
184라고 얘기했지. 안 한 거 같은 게 아니라 안 했네. 내가 대표용어로 한 개씩이라도 좀 풀어주면 안 먹을게요. 자, 1번은 이 결국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 구분하라는 문제일 테니까. 오케이? 넘어가시고. 2번보다는 4번. 이게 공유결합, 이온결합 구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이온결합이죠? 이가 이온 길이 결합. 얘는 보니까 누구냐? 얘는 하나, 둘, 이중결합 있네? 그치? 가운데 누굴 것 같아? 탄소구나. 탄소하고 이중결합할 수 있는 건 누구지? 그리고 단일결합 두 개죠. 근데 옥텐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되나? 응? 그럼 COF2. 얘는 누구야? 두 개 뺏겼는데 10개 됐죠? 그럼 12번이잖아.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이고 두 개 얻었는데 10개 됐지? 그럼 8번? 그래서 Mg 오가 되네. 4번 하죠. 자, 그럼 모두 얘 몇 주기? 이게 함정인 거지? 얘 몇 주기? 3주기야. 양이오는 껍질 하나 버린 거기 때문에 늘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큰 새끼 누구야? 원자과 전자 몇 쪽이냐를 묻는 문장이지? 여기서 17쪽이니까 Z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 W와 Z로 이루어진 게 누구야? W면 마그네슘일 거고 여기 X가 양쪽에 있으니까 산소가 X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W는 마그네슘이지. 뭐라고? Z는 플로린이야. 뭐라고? 응? 그러면 MgZ2가 돼야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닌 하나만 맞았네? 아마 요 정도 풀어라 그러면 낚이는 친구들이 간간히 나올 겁니다. 첫째, 여기에서 낚이든지. 왜? 그림 보면 다 껍데기 몇 개씩 보여. 그래서 눈깔이 휘까락해서 낚이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다 풀어놓고 요 순서 헷갈려서. 요거는 시험 진짜 잘 나오는 양식이야.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를 풀어줄까? 6번은 너무 비슷한 거 풀었고 7번 한번 풀어볼까? 다와 나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래. 자, 수소 분자하고 염소 분자 누가 더 크죠? 염소는 껍데기가 3개짜리야. 그치? 수소는 껍데기가 하나죠. 그치? 그러면 누가 더 거리가 가까워야 될까? 이거 써있네? 이렇게? 어이구, 미안해라.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안 보고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친절해 문제가. 써있네? 그치?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수소 공유결합권이 74등 너무 자주 나오면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합 에너지가 수소는 이만큼 혹시 그죠? 거의 2배지? 그래서 맞았습니다. 결합 길이는 얘는 74, 얘는 H2가 훨씬 짧다. 수소와 염소의 원자 반지름은 얘는 얼마? 원자 반지름? 수소? 요거 반지름이니까 37. 염소는 100이라고 보면 되겠네. 199 같은 건 100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야, 70. 이거는 원자 헷갈거리야. 그걸 반띵해야 원자 반지름입니다. 너무 쉬웠지?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요거를 안 주고 풀지 않을까. 6번은 너무 많이 풀어봤으니까 8번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자. 얘 누구야? 수업 대비 한 번 더 돌려요. 응? 지금 돌리고 있잖아. 무슨. 숙제 검사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다음 주에 프린트 나갈 거야. 그거 너네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쟤는
2주 안에 다 풀어야 되고 한 70페이지 되는 거예요. 7, 80페이지 되는 거예요. 빡세게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뭐 풀어주지 일일이 점검받으면서 넘어가야 돼. 너희들은 좀 시간 내가 널널하게 줄 거야. 시간이 있으면. 그또 한 주를 내내 쉬면 되고 뭐라.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누구야? 나. 네, 있어요. 여기서 다가 누구야? H2O 될 거야. 누가 된다고? 얘는 Na2O가 될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나가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맞죠? 다음 가와 나를 이루는 화학 결합의 종류는 같다.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완전 틀렸지. 고체 상태일 때 녹는 점. 녹는 점은 얘는 무슨 결정? 분자 결정이죠. 녹는적 끓임이 되게 낮아요. 근데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녹는적 끓임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야 돼. 나가 높다. 이래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결국은 여기서도 가와 나,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를 구분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줬을 뿐이야.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오케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점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뒤에 한 페이지 더 있었네. 마무리를 해버려. 자,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많이 높으니까. 자, A가 누구야? B는 응? 누구? C는 우리 나트륨, 염소, 칼슘. 저거 너희들 20번까지는 자주자주 써보세요. 응? 수시로. 자, 그때 A와 B로 이루어진 금속 뭐냐? A와 B로 이루어진 금속이라는 얘기는 화합물은 금물. 이렇게 으로 H2올 거야. 액체 상태에서 야 금속인 것 같지만 일종의 다금속은 아니야. 누구 때문에? 수소 없이 때문에 얘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 두 번째, D2B래. D2B는 조금 전에 나왔던 이게 되겠죠?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뭐라고? D2B. 얘가 D2B. DC는 누구야? DC. NaCl. 뭐라고? 누가 녹는 점이 높을까? DC 녹는 점보다 얘 녹는 점이 더 높을 것이다. 왜? 이거 맞는 얘기야. 왜? 산화이온은 이가이온이죠. 산화이온은 뭐라고? 이가이온. 거기다가 나트륨하고 산소랑 붙었을 때 이가이온이 붙었으니까 결합력이 세겠죠. 거기다가 크기를 비교하면 염소랑 산소는 누가 더 커? 염소가 크지. 그러니까 얘 거리가 더 가깝단 말이야. 거리도 가까우니까 결합력 강하죠. 이가이온인데 이가이온이죠. 이가이온 결합력이 훨씬 셌었죠. 그러니까 얘가 결합력이 훨씬 세야 돼. 녹는 점 끓는 점도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어. E와 F가 그러면 CaCl2가 될 겁니다. 이온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 자, 이온 결합이 되면 얘에서 얘로, 즉 누구에서? F에서 E로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 틀렸지? 답은 니은 한 개만. 이 정도는 사실 이거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이 정도는 아주 수월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니은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건 아까도 그랬죠. 녹는 점 끓는 결합 에너지는 두 가지로 판단한다. 몇 가지로? 하나는 결합 거리. 하나는 이온이 일가이온이냐 이가이온이냐. 일가이온에서 이가이온 되면은 뭐 한 녹는 점이 거의 세 배 가까이 변해. 응? 이게 늦게 와서 이래. 아까 우리 했었어 안 했었어?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앞으로 한참 가야 되냐?
지금 녹화 중이야. 이따 나중에 한번. 응, 녹화 중이야. 아까 있었는데 어디 있지? 뭐 표를 보면 이거야. 아, 얘하고 얘거든요. 염화나트륨은 일가이온이에요. 산화칼슘이 이가이온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때 외웠어야 돼요. 중2 때 이온은.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NaCl 일가이온끼리죠. 얘는 CaO 이가이온끼리지. 거의 뭐 3배 이상.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응? 대충 그 정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려고 하는 건 완전 미친 짓이고, 응? 완전 미친 짓이고,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절대 안 돼.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아까 앞에서 분명히 우리 일가이온, 이가이온 가지고 비교하면서 풀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끝난 거지? 서술형은 건너뛰시고. 수능형 문제는 넘어가. 그 다음에 극성 문제로 넘어가서. 아, 이거 내가 몇 개 대표로 풀어줘도 시간이 부족해. 페이지 202쪽에 대표 자료부터 왼쪽에 거 보면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자,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소끼리의 결합이었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끼리의 결합이었어. 오케이?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전자친화도 공유전자쌍을 나쪽으로 끌고 오는 능력. 그 기준이 누구? 전기 전자친화도가 아니라 여기는 전기 음성도. 누구? 누가 기준이라 그랬어? 그래, 이제 기억났구나. 얼마 기준? 4.0. 전기 음성도 기준 얼마? 4.0. 플로린이 기준이었다.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전기 음성도 제일 센 새끼가 누구라는 얘기야? 플로린. 그걸 4.0으로 두고 다 상대값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내가 몇 개 정도만, 본치 정도만 외워놓자 그랬죠? 사실 보면 뭐 이렇게 똑같이 다 처럼 보이는데 또 좀 두째짜리, 셋째짜리 같은 원소 없다 그랬어. 이때 전기 음성도가 센 쪽으로 살짝 전자를 더 가진한다 그랬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센 놈은 살짝 마이너스,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애는 살짝 플러스. 요 상태를 극성이라 그랬잖아. 오케이? 기억나? 이랬을 때 분자 하나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쌍극자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파란색을 찍어서 뮤는 QR, 전하랑 곱하기 거리. 이렇게 쌍극자 모먼트라는 걸 표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입체 구조 판단할 때 저 쌍극자 모먼트가 0이냐 아니냐를 입체 구조 보고 판단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판단하는 거. 응? 다시 이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순간 멍하고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갔다 와서 자 극성 공유결합은 누구끼리? 다른 원소끼리. 목성은 같은 원소끼리. 그래서 얘랑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노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 얘는 이온결합을. 보통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 나면 전자를 완전히 뺏겨버린다 그랬죠. 전자를 완전히 뺏긴다고. 그러면 이온결합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가나다에서 성분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이거를 보면 누가 큰 거야? y가 큰 거야. y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z하고 y라고 비교해봤을 때 y가 더 크다. y랑 x랑 비교해봤을 때도 얘가 약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y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아, 이거 아니구나. 각각을 다 표현해야 되구나. 다에서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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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각 표시하는 파라네. 나는 저 x, y, z를 한꺼번에 줄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가나다에서 따로. 그럼 가는 무슨 결합? 모극성 공결합. 나는 극성 공결합. 다는 이온 결합. 그래서 가나다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하래. 가나다에서 쌍극자 모멘트 누가 제일 클까? 누가 클까? 나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근데 가에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모르면 0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지. 뭐만 판단하라? 0이냐 아니냐. 즉 이런 거냐 이런 거냐만 판단하시면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 입체 구조를 알아야 되고 오른쪽에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을 카운트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원자 전체냐 중심 원자만 묻느냐. 그럼 요 그림을 보면 중심 원자가 누굴까? Y가 중심 원자가 돼요. Y에 공유전자쌍 몇 쌍? 공유전자쌍? 두 쌍이죠.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죠. 그럼 전체의 비공유전자쌍은 11쌍이죠. 아, 아니다. 야, 8개가 나왔네. 네, 11개. 나 이거 Z가 3개 있는데 착각했네. 2개죠?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의 공유전자쌍 몇 쌍? 둘이죠. 비공유전자쌍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둘이죠. 문제를 똑바로 보고 판단하세요. 전체를 물은 건지 중심 원자만 물은 건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문장에 붙이게도 옥텟을 만족한다. 옥텟이 무슨 뜻? 맨 바깥 껍데기 전자가 근데 짝대기 하나는 단일 결합 전자 몇 개를 뜻해? 2개야. 공유전자쌍 한 쌍을 뜻해. 그럼 여기는 있다 없다? 있다. 비공유전자. 이거 판단, 요거 판단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야. 그럼 다음 중 원자과 전자 수가 제일 큰 새끼가 누가 될까? Z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게. 니네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 1번. 전기운동도가 저렇대. 근데 우리는 전기운동도 아는 녀는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만 알아? 플로린이 몇 쪽이 몇 쪽이야? 우리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숫자 외우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이 주기에서 우리 하나 더 외웠죠? 순서를? 그치? 근데 얘는 이 주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순서 따지면 여기서 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이 주기 얘는 누구겠어? 아, 이건 뭐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 A, B, C는 뭘 얘기하는 거? 문제 읽어보자. 그림은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운동도를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얘가 3주기, 얘가 4주기다. 자, A는 플로린이다. 확실하게 하는 거 저거 하나밖에 없겠네. 그럼 요거 하나? 끝. 두 번째, 원자 번호는 B가 D보다 크다. D하고 D는 둘 다 3주기지. 그런데 우리는 주기율표상에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B가 더 어떻다?
같은 산주기에서 더 오른쪽이다. 그럼 B가 원자번호가 크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거잖아. 같은 주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같은 족이라는 건 뭐야? 세로를 얘기하는 거지. 원자번호가 크면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니까 원자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 답은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요. 여기서는 결국 그래프로 뭐라고 되게 어렵게 준 것 같은데 핵심은 전기음성도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전기음성도가 뭐라고? 공유전자쌍을 라인 쪽으로 끌고 오는 능력을 전기음성도라고 했고요. 그 중에 기준이 되는 놈이 누구였다? 플로린 4.0이 기준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대체로 강해졌다. 굳이 요즘은 FON, CH 정도. 그것만 가지고 다 푸는 문제. 또, 그거 없어? 2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OFNAMG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새끼는 얘가 플로우인 건 기본적으로 하나 나왔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게 누굴까? 산소가 될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같은 주기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B가 누가 돼? 마그네슘이 되고 A가 나트륨이 돼. 좀 전에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주기를 표상해. 그러면 A와 B는 산지교, 나트륨, 마그네슘 분자 산지교 맞죠? 11번, 12번. 그 다음 공유 전자쌍수는 C2면 O2가 되겠지. F2면 D2면 F2. 얘는 이중결합이면 단일결합이죠. 두 쌍, 한 쌍. 2대 1. 두 배가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A와 B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NaF가 돼야 되거든? 연결함을 쓰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땡! 기억과 니은만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뭐 이따위 문제를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풀 거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런 뜻이 되겠지? 내가 풀어주니까 되게 쉽게 풀리죠? 이거 원래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면 10초 컷으로 푸는 문제. 10초, 15초 요 안에 풀고 넘어가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1분 가까이 도모를 했는데 1분 이상은 도모한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10초, 15초 만에 그냥 따다닥 하고 넘어가야 돼. 고민할 건덕지가 필요가 없어요. 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분자예요. 수소를 포함한 세 가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제로일 수는 같은 원소가 아니면 없죠. 그럼 X는 누가 돼? 이거 수소가 돼요. 전기 음성 절차가 있는데 이것 중 하나지. 그러면 얘 중에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게 누구지? 플루오린이지. 따라서 이 새끼가 플루오린이 될 것이고 얘가 염소가 되겠죠. 되게 간단하게 집어넣지. 풀어본 사람 문제. 이렇게 쉽게 찾았어요? 응? 그래야 정상인 거야. 자,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 얘만 무극성 나머지 두 개는 극성.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골라라.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Z다. Z가 누군데? 플로린. 플로린 4.0 제일 큰 놈 기준. 맞죠? 다음 HZ. 이게 그 유명한 불화수소야. 교과서 명칭 플로린 화수소. 뉴스에서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했다라는 그거 HF 불화수소가 이거야. 설마 모르지는 않겠지? 3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해갖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지랄 났던 사건 요거 때문에 불화수소 이게 그거야. 그거 뭐 99.9999%짜리여야 된다는 그거. 지네들도 중국에서 원료 수입해다 만들면서 나 그때 되게 궁금했거든. 플로린을 형성해서 뽑아내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알고 있었거든? 근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
중국에서 형석을 했다가 불화수소를 만드는데, 플로리도 그런데? 쟤도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가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앵커가 불화수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경에 HF라고 써 있는 거야. 그 순간 다시 깨달았지. 아, 맞다. 플로린이 불소였지. 라떼는 불소였어.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영어 명칭인 플로린으로 완전히 교과서에 지정이 된 거였어. 라떼는 불소였어. 너네들 불소 입에 넣어봤는데 초딩이나 유치원 때 양치하고 나면 이렇게 삼키면 이렇게 말고 입에 가글 하고 뱉으라는 거 맑은 물 같은 거 주잖아요. 삼키지 말고 이렇게 양치하고 나서 이 헹구고 그게 이거야 플로린. 불소였다고. 영어 명칭 플로린. 아시아권에서 한자로 부르는 건 불소. 몰랐니? 뉴스 보다가 아 맞다 저게 저거였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서 부분적인 양전화가 되는 게 누구야? 수소가 부분적인 양전화가 돼요. 네. 플로린이 전자를 끌고 가거든요. 그 다음 결합의 극성은 누가 제일 클까? 여기서 이게 결합의 극성이 제일 커야 돼요. H, F, Z가 제일 극성이 커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거 누구겠어? 2번 나왔죠? 이거 양전화를 뜬 거 Z가 아니라 X여야 되니까 2번 잘못된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XZ에서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조. XZ면 어딨지? XZ면 그냥 다잖아. 그치? 그냥 일정이니까. 그럼 이제 저 Y2는 Y가 같은 원소끼리 결합이죠. 이건 같은 원소끼리는 무극성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지. 쌍성 모멘트가 0이 돼야지.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잖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중에서 아마 요게 시험 문제 나오기 제일 쉬울 거야. 여기 6, 7번 그림. 전기음성도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벌어지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무슨 결합 된다고? 자 그러면 LiF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뭐 위에 데이터 필요도 없지. Li는 리튬 금속, 플로린은 비금속. 두 번째 HCl보다 HF의 극성이 HCl 어디 있어요? HCl 여기고요. HF 여기 있죠? 응?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지? 그러면 극성도 오른쪽에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럼 니은은 땡 HBr HCl 결합은 공유성 어느 쪽이지? 아래쪽이 크지? 그치? 얘가 더 크다라 그래야지. 그래서 여기서 답은 기억 하나. 가능하면 데이터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러려면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이고 데이터 잡고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지금 벌써 시간이 오버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 이걸로 끝내고 1등급 만들기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프린트 별도로 나갈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오늘 못한 것까지 합쳐서 숙제를 좀 제발 좀 해 오십시오.